IM 피터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임병도 IM 피터 TV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IM 네. 피터 임병도입니다. 가끔 통화하는 사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임병도 선생님 대충 그렇게 부르다가 IM 피터 대표 임병도 IM 피터 TV 임병도 대표 이러니까 아직 그 일이 조금 입에 익숙치 않아서요. 잘 계시죠? 저 잘 있습니다. 예, 집이 제주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이강윤 오늘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옵니까? 인터넷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 임병도 IM 피터 같은 사람이 보면은 제가 쫄아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들하고 아주 좋은 시간 보내는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빠시라는 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 겸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임병도 대표도 짐작하셨겠지만 손혜원 의원 건 그리고 어젯밤에 터진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 피소건 이런 것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느 상태인지 과연 정도를 걷고 있는지 문제는 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네. 손혜원 의원 최초 탐사보도라고 해서 시작한 게 SBS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팬다? 판다죠, 판다. 예. 패면 안 되죠. 그건 주유소 습격 사건이고. 언론에 좀 부실 취재가 있거나 어떤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주 후반부터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임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보통 탐사 보도라고 하면은 네. 일단 이제 처음부터 이게 투기다 아니다 이거를 단정짓지 않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시청자들이 이거 진짜 뭔가 의혹이 사실화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SBS의 보도를 보면은 처음부터 딱 대놓고 이 사람 투기이다. 말은 자기들은 실제로 투기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보여주는 영상과 뉘앙스나 발언들을 보면은 그쪽으로 처음부터 프레임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탐사 보도는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SBS 이번 보도는 굉장히 부실 취재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4배 상승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4배 상승이 10,000원짜리 땅이 4만 원 올랐다 이거는 사실 투기라고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액수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탐사 보도일 때는 데이터,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4배 상승됐다. 동네 사람들 거죠. 또는 부동산 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선업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제주도 이제 시골 마을에 살잖아요. 예. 근데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도 4배 올랐다 이게 아니라 평당 5만 원짜리 땅이 지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론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의혹 당사자를 취재할 때 보통 상대방의 의견과 그다음에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 언론의 보도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손수영 씨라고 이제 손혜원 의원 조카분이 목포 MBC랑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기는 분명히 SBS에 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말은 쏙 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반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담아주지 않았다. 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목포에 가서 그때 그 김성현 보좌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SBS가 자기들한테 정확하게 연락한 게 2번이다. 근데 한 번은 중요한 그 만남이 있어갖고 연락 못 받았고 하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중에 또 인터뷰하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취재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반론들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반론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듣거나 기사의 맨 말미에 하나마나한 소리 멘트 하나로 처리하는 건 참 우리 언론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그 보도 행태 중에 하나인데 뭐 이번에도 SBS에서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보면은 익명 보도. 그러니까는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증거를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익명의 이 보도라는 게 이 보도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네. 익명성 속에 숨어버리니까 예. 과연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름이나 실명이나 자기 존재를 밝힐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그것인지 아니면 가공의 인물인지 또는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익명의 아무개의 입이라고 빌어서 하는 건지 독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BS가 처음에 9곳이라고 했다가 22곳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게 목포 MBC가 실제로 취재를 했어요. 해서 이제 다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한 채 건물인데 집원이 3개로 구성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한 채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여러 개의 필지가 돼 있는데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대지 한 필지가 들어가 있고 뭐 전이 몇 퍼센트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이걸 하나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그렇죠. 그 SBS는 마치 이거를 늘려서 굉장히 추기를 많이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보여줬다는 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누가 봐도 뭔가 의심쩍거나 아니면 부실했던 사실들을 그냥 다 몽땅 묶어서 탐사보도다 이러니 사람들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집 한 채가 일테면 3개의 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네. 그것을 한 채라고 하지 않고 3개의 집원에 있는 마치 3채의 부동산인 양 보도한다는 것은 몰랐다면 무식한 거고 알았다면 아주 악의적인 거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의 태도, 특히 보도 건수 그리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가장 SBS 근데 기자들이 신뢰를 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젊은 빈상인 연대 점령규 수사 촉구 그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손혜원 의원이 나왔는데 손혜원 의원을 불러 처리, 그러니까는 뿌옇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SBS 기자가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유포했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SBS 내부 실수였거든요. 아니 SBS에서 찍어가지고 내보낸 필름인데 어떻게 외부 사람이 그런 모자이크나 블러핑 처리를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SBS의 취재 자료 화면 관리가 형편없다는 얘기일 텐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기자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너무너무 솔직히 이제 열받는 거죠. 아니, 네. 자기들이 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덤탱이를 씌우냐. 아하. 그러면서 또 그냥,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와 이제 일반 시민들의 괴리감이 생긴 거죠. 네. 만약에 일반 시민이 했으면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고, 네. SBS에서 했는데, 왜 언론사와 기자는 법적 조치를 안 받는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이제 뭔가 이중잣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보도의 양적 비교, 그 건수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던데 이를테면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는 무려 9,873건, 만 건에 육박하고요.
네, 그 사람이 나라의 기틀을 뒤흔든 것으로 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건은 2,700건 정도,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건은 1,700건, 홍일표 의원 건은 50건 정도. 이 양적으로도 이건 너무 균형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나왔던 그 보도량인데 네. 이게 기자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사회에 뭐 양심의 척도가 돼서 사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지금 손혜원 의원 보도가 필요한 거라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5배, 6배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특히 이제 서영교,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여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언론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영교, 홍일표 이 두 의원의 어떤 진짜 의혹, 그다음 재판 청탁이라는 어떤 사법 적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언론이 너무 그러니까 여론을 전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만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기들이 설정한 창문 안에 뭐뭐뭐를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고 그게 마치 그날 세상의 축도인 양 오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손혜원 의원 터진 거나 국회의원 4명의 재판부 청탁 또는 민원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터졌는데 손혜원 건은 10,000건, 양승태 건 2,700건, 서영교 의원 등 4명의 재판 청탁은 1,700건. 그러니까 겨우 손혜원 의원 보도 건수의 한 16,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제의 네, 심각성은 결코 뒤지지 않건만. 이런 것들은 정말 언론사의 자의적 여론 형성 내지는 조작이라고도 이름 붙여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 목포 MBC 보도를 서울 MBC가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보도인데 무시하거나 안 해버리는 거. 옛날 세월호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임 대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목포 MBC나 그 서울 그 MBC랑 이게 분리된 그 회사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다 네트워크가 다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목포 MBC가 훨씬 민심을 잘 알고 그리고 목포 MBC의 보도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이제 네. 사실 확인을 팩트 체크부터 해갖고 그 지역의 민심 그 다음에 역사까지 싹 지금 이게 훑고 있는데 네. 이걸 굳이 MBC 그 보도를 보면은 그냥 그 정치인과 그 다음에 뭐 그냥 어떤 주요 발언만 따갖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받아쓰기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목포 MBC가 충실하게 취재했던 내용을 받아다가 네. 보도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평소에 사건 사고 터지면은 그 지역 그 방송국 거 다 통째로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왜 안 하는지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당시에 목포 MBC에서 전원구조 오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국 MBC에서 안 받아줬던 거랑 저는 이게 비슷한 한 양상이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매우 통렬하고 아픈 지적이십니다. 우리 언론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당시 목포 MBC에서 전원구조는 오보다라고 계속 말을 했건만 그게 중앙 이른바 서울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받았을 때까지는 제 기억에 저도 그때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소한 7시간 정도가 걸렸던 기억이 나고요. 뭐 어디 불 나거나 사건 사고 교통사고 크게 나거나 태풍 올 때만 목포 MBC 기자 저 노란 우비 씌워가지고 바람 많이 부는 데 가서 이렇게 부르고 네, 그런데 서울 MBC하고 목포 MBC는 형식상 별도 법인이지 실은 같은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목포 MBC 사장을 서울 MBC 사장이 임명해서 내려보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인사권과 예사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목포 MBC를 그 나무집
서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무슨 전혀 별개의 언론사인 양 취급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느끼는데 본건과는 깊은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금 임 대표께서 콕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를테면 대구나 대전 이런 데서 만든 지역 다큐멘터리를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몰랐던 게 참 많았어요. 제가 뭐 평균적인 시청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사의 명예나 성과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전국 네트워크로 내보낼 수 있는 탄력적 이런 거 필요한데 서울 MBC는 그냥 자기들이 뭐 최고다,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전횡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손혜원 의혹 보도 양상에서요. 투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언론과 뭐 SBS, 조선일보 그런 식이 대표적인 거. 투기가 아니다라는 시민들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어요, 이게. 예, 그렇죠. 이제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는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하겠다. 예. 이런 식의 그 양상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저는 언론의 부신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져 갖고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SBS 같은 경우는 이게 논두렁식의 보도로 진보 진영에선 최악의 오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오보 사건이 있었고, 또 대선 직전에 세월호 인양 오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SBS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실제로 SBS 열심히 그 취재하는 기자들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런 언론사를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큰 오보를 때문에 불신을 한번 갖게 되면은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손석희 사장 대표권도 있지만은 그런 식의 이런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SBS가 충실하지 못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반박을 하고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거에 그냥 수동적인 언론 수용자에 그치는 게 절대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팩트를 체크하거나 또는 어느 언론사의 어떤 보도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진위 감별사처럼 행동하게 됐다는 것은 언론 수용자 운동 차원에서는 굉장한 진전이지만 기본적인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언론사에서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SBS는 이번에 그리고 조선일보 등은 이번에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많이 혼이 났다. 그 혼난 거 기억하고 바꿔야 될 텐데 잘 바뀌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짜뉴스보다 정말 그 언론 오보를 먼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네. 언론들이 오보를 내면은 다른 외국에서는 사장이 해임되고 기자는 사실 어디 가서 발도 못 붙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편집국장 해임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과문 던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오보를 내도 그리고 특히 통신사 오보 다 같이 받았으면은 남들도 다 오보 냈는데 어때? 이런 식의 그 언론사나 기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보가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보는 철저하게 뭔가 이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제약을 좀 줘야 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의 정정보도 청구권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고 한때 직업적인 제도 언론에서 일선 기자를 했던 제가 듣기에 좀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손석희 대표 어젯밤에 터져나온 뉴스인데 조선일보는 그것을 1면에 2단 크기로 보도했고 12면인가는 안쪽에 있는 사회면에서는 아예 한 면 전체를 헐어가지고 대대적인 말 그대로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이제 겨우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의 견해를 주로 받았으면서 맨 마지막에 한편 손 대표는 뭐라고 말했다. 분량으로 따지면 전체 기사 100% 중에 한 1%나 될까 말게 하게 꼬리 붙이듯이 살짝 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조선일보 보도행태를 보면은 네. 뭐 일면에는 뭐 손석희 JTBC 대표가 폭행 뭐 그게 스트레스성으로 갔는데 네. 12면의 제목을 보면은 기자 손석희 교통사고 후 도주 동승자 의혹 취재하자 회유 폭행. 그러니까 이 앞에 기자 말만 빼면은 손석희 대표가 교통사고를 내가 도주하고 회유하고 폭행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보도 행태고,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조선일보 온라인판에서만 네. 어저께 밤부터 아까 5시까지 12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벌써. 아, 이 건에 관해서 무려 12건이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조선일보가 그 김 기자와 손석희 대표가 텔레그램으로 이제 나눴던 메시지 11건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TV조선 씨브라더라는 영상에서 그러니까 김웅 기자라고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예. 그 김웅 기자의 얘기를 전문을 이제 자막 처리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냥 김웅 기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뭐 기자 채용은 손 씨가 제안했다, 뭐 자신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손 대표가 먼저 하면서 자기를 회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만 다 한 거죠. 네. 결국 보면은 이 조선일보, TV조선, 뭐 조선일보 그 미디어 그룹의 모든 보도 행태가 이거는 손석희 죽이기 아닌가. 네. 이 정도까지 지금 벌써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그게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고발인, 피의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수사를 다 끝내고 사건의 성격까지 그냥 규명을 해버린 그런 지경에 불과 하룻밤, 대여섯 시간 사이에 와버린 거잖아요. 네, 24시간도 채 안 지났습니다. 예. 대단한 조선일보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 기사는 어떤 불순해 보이는 목적을 갖고 특정인을 공격, 흠집내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죽이려는 의도까지도 제목 같은 데는 충분히 반영된 그런 보도 행태를 지금 아직 만 24시간이 안 됐는데 어제 일보가 나온 게 밤 9시가 아마 좀 밤 저녁 시간 무렵이었죠. 네.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러고 있다. TV조선에 뭐 씨브라더라는 프로그램도 있나 봐요. 네, 그 인터넷 그 유튜브 영상 비디오 머그나 뭐 이렇게 이런 비디오 머그 형태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올려가는 영상인데 이거 좀 뭐 자극적인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조선일보의 C에다가 뭐 브라더를 붙인 모양인데 빨리 읽으면 발음이 좀 애매하네요. 네, 그렇죠. 흔히들 여러 가지 언론 관련 조사, 미디어오늘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가장 영향력 있고 믿을 만한 언론인이나 매체로 손석희, 뭐 JTBC 시사인 이런 것들이 꼽힌 것을 좀 봐왔고요. 물론 순서가 좀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못 믿겠고 이게 조선 기사인가 또는 이게 언론사인가 하는 순서를 그 항목에서는 조선일보 패밀리 브라더들이 대개 1, 2, 3위를 석권한 걸 봤어요. 네, 그렇죠. 예,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10건의 단독 기사보다는 한 건의 오보가 그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사실 언론은 신뢰 빼고 나면 먹고 살 게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손석희 대표가 잘잘못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그거는 처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일단 손석희라는 신뢰받는 언론인이 네. 이미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부터 해서 이제 신뢰가 쭉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언론인에게, 언론사에게, 기자에게 이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자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이걸 다 흔들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첫 부분에 많은 시간을 얘기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건이나 손석희 앵커의 폭행 피소건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반론권 이런 것들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반론권 정도만 무시한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권이 못 지켜졌는데 어떻게 반론권을 바라는 건 사치일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언론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고 언론들이 1보나 2보를 냈는데 상대 측에서 깨갱하고 머리 수그리고 들어와서 뭐 협상하자 이렇게 안 나오면은 그 뒤로는 5기로 똘똘 뭉쳐서 매우 쳐라. 기자들 말로는 야 그거 세게 조져. 뭐 이제 이런 식의 행태가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느껴진 대표적인 두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1인 미디어지만 영향력은 결코 조선일보에 뒤지지 않는 임병도 대표께서 사실 임 대표는 언론인이에요. 소속사만 없다 뿐이지 기성 언론들, 언론사들에게 한마디 고언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가장 큰 핵심은 신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많고, 뭐, 단독 특종을 10개, 20개를 했어도, 하나의 오보를 내는 순간에 그 언론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항상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기본적인 언론인이 취해야 할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 온라인 저널리즘이 너무 이제 드세다 보니까는 클릭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높아지고 뜬다고 한들 다음에 과연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언론사와 기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아는 선후배 언론인들한테 이 인터뷰 뉴스 클립만 따로 따서 대량 살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럼요. 저작권은 국민TV에 있습니다. 네, 제주에 계시고 자주 뵙기는 힘든 분이라 인터뷰 시간을 조금 드렸습니다. 임 대표 본인께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참고로 우리 임병도 대표께서는 3월 2일, 3월 초부터 이강윤의 오늘의 정치 코너를 맡아서 주 3회 정도 맡아서 다시 고정적으로 만나게 돼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임 대표가 행여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고 딴 데로 가실까 봐. 딴 데 갈 데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방학 중에 아이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제주도에 혼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외국에서도 아주 그 성과가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같은 언론인인데 늘 존경하고 응원의 박수 기꺼이 보냅니다. 오늘 인터뷰도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